지금 부천의 자랑, 부천의 챔프스페이스와의 또 다른 경쟁자 블랙소울 클래식에 와 있습니다. 코리아 브로스컵 챔피언인 우리 김동민 바리스타님께서 근무를 하는 매장이고요.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소울 커피 소속의 김동민 바리스타고요. 특별한 이력은 이제 2023년도 코리아 브로스컵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동력과 그리고 시카고의 세계대회 시카고 월드 브로스컵 챔피언십에 출전했던 경험이 있는 바리스타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블랙소울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나요? 저희는 한 5년 차입니다. 엄청 오래됐네요. 네, 5년 차고 굉장히 오래됐죠. 약간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인가요? 동네 사랑방이라고 하기엔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완전 메인 번화가 자리거나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또 대학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블랙소울에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죠? 그렇죠. 초창기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님들한테 어떤 걸 가장 좀 추천해 주시는 메뉴가 어떤 게 메뉴가 있어요? 다른 매장들과 좀 다른 점이 브루잉 커피라고 생각을 해서 브루잉 커피를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손님의 취향을 물어보고 취향에 따라서 커피를 컨택을 제가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동민 바리스타님을 제가 아주 급작스럽게 좀 초대를 좀 했는데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복장도 좀 이렇게 되게 편하게 원래 빠금만 하는 복장이 아니라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먼저 커피부터 마셔볼게요. 지금 백산수 공식 매장이라서 이게 실제 브링 추출할 때는 무조건 백산수로 내려요? 브루잉 커피는 에스프레소는 이제 필터가 물려서 필터로 사용하는데 이제 브루잉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산수를 따로 준비를 해둬서 그걸로 추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드라 내추럴 룸브렐라 커피로. 좋습니다. 여기 레시피가 어떻게 되시나요? 기본적인 레시피는 1대 14, 1대 13에서 1대 14 정도 레이시오로 준비를 해드리고요. 분쇄도는 이케 가성 기준 제일 굵게 하는 편인데 마이크론 기준으로 한 800에서 900 마이크론 정도 세팅을 해서 추출해드리고요. 그람 수는 18g 혹은 17g 해서 물량은 240g 정도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란스를 한번 약간 망고 젤리, 리치 같은 열대과일, 파인애플 같은 그런 열대과일의 향미가 굉장히 좋은 커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18g에서 20g을 사용하긴 하는데 어네어로빅 커피 같은 경우는 약간 발효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산미가 좀 강한 편이 있어요. 향미도 강한 만큼. 그래서 커피의 양을 조금 줄여서 추출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온도도 많이 높지 않게 한 90도에서 91도 정도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들이게 할 때는 몇 g을 붓습니까? 보통 40에서 50g, 블루밍을 30초 기간. 수출 레시피는 월드 레시피랑 거의 흡사한데요. 균일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레시피를 좀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텀도 30초마다 푸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드립으로 블루밍을 해주고 두 번째 추출부터는 약간 센터 푸어와 서클 푸어를 혼합하는 형식으로 푸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센터 푸어와 서클 푸어 이런 건 무슨 뜻일까요? 서클 푸어는 이제 브루잉을 할 때 가운데 원을 그리거나 혹은 나선형으로 그리는 푸어링을 서클 푸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센터 푸어는 가운데 물을 부어줘서 물의 흐름을 조금 빠르게 만들어줘서 커피의 향미 성분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푸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푸어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0까지 푸어오버를 할게요. 추출은 한 2분 10초면은 이제 종료를 하게 되고요. 무슨 향이 나나요, 바리스타님? 저요? 저는 굉장히 스윗한 코코넛의 향기가 조금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약간 망고스러운 느낌도 굉장히 잘 나고. 커피를 드실 때는 이렇게 카드 정보지를 함께 보시면서 드시면 더 좋고요. 오늘 커피는 콜롬비아 시드라 내추럴 핑카 룸브렐라 커피입니다. 그래서 열대과일의 향미가 굉장히 좋은 커피고 물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옵니다. 긴장되네. 사실 요거에 제가 부산에서 맛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도 먹고 나서 굉장히 그 와인 뉘앙스와 네네. 초콜릿 뉘앙스가 되게 네네.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도 너무 맛있습니다.
새로 나온 블렌드고요. 네. 재료는 이제 드셔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에이드. 네, 에이드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주 베이스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스터를 한 10번 정도 저으시고 빨대로 드시는 걸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빨대로. 네. 그래서 이름은 블론드 에이드라고 지었습니다. 그 많이 먹어봤어요. 챔프님은 정확하게 이 향미를 알고 계세요. 제가 진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저도 진짜 많이 먹어본 맛이거든요. 이게 되게 오묘한 맛이. 오묘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홍차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 맞아요. 네. 홍차. 네. 아 실론티. 실론티. 그래 맞아. 그래서 이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즐겨 쓰던 메뉴인데 과일 향미가 들어간 그런 퓨레나 시럽에 홍차 시럽을 조금 곁들여 주면은 조금 에이드가 약간 고급스럽게 저는 변하는 걸 좀 느껴서 이런 식으로 좀 레시피를 좀 짜봤습니다. 자 이제 요거 오렌지비랑. 네. 오렌지 슈페너 오렌지 슈페너.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오렌지 주스의 베이스가 있고요. 오렌지 주스. 그리고 중간에 에스프레소 투샷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이제 바닐라 크림인데 바닐라 크림에 살짝 리큐르를 넣어서 약간 크림의 느끼한 맛을 조금 잡은 시그니처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류의 음료가 커피가 들어갔을 때 밸런스를 잡기가 맞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너무 기대됩니다.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거는 일반 아이슈페너를 드시듯이 입술이 허해지도록 하얗게 잔째로 그대로 드시면 되는데 최대한 마지막까지 그대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섞지 않고. 경험자셔서 한 번에 3개를 다 드시네요. 혹시나 여기 부천 블랙소울 클래식 매장에 오셔서 오렌지 슈페너를 드실 때는 첫 모금은 무조건 굉장히 잔을 완전히 더 기울여서 위에 있는 크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스프레소 그 밑에 있는 오렌지가 한 입에 한 번에 들어와야 됩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안 먹으면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먹는 사람에 따라서 맞아요. 조금 이게 기술이 요하는 메뉴여서. 왜냐하면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산도와 이 커피가 잘못 만나면 굉장히 이질감 있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오렌지 주스가 조금 당도가 있게 만들어졌나 봐요. 네, 조금 당도가 있는. 네, 그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네네. 역시. 아무래도 조금 용량이 적은 용량이다 보니까 조금 인텐시티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크림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크림에 리큐어가 아주 살짝 들어가서 아주 향 쪽으로, 그죠? 아주 뭐 알코올 도수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왜냐면 1% 이하면 이제 알코올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리큐르도 이제 오렌지 향이 나는 오렌지 리큐르를 사용해서 좀 밸런스를 좀 비슷하게, 결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오늘 시킨 디저트인데요.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파운드 케이크인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파운드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클래식이라는 주제라도 잘 어울리는 메뉴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이제 파운드를 주제로 지금 여러 가지 케이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은 나트루여서 맞죠? 맛있을 수밖에 이게 없을 거예요. 네. 흔히 말하는 카페에서 쓰는 느낌의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와, 진짜 고급지고 또 저도 전문가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습니까?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를 드실 때는 무조건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바의 업무는 많지 않고요. 저희 회사가 카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스팅 납품업체와 학원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카페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곳을 이동하면서 세 가지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부 일정이 아무래도 챔피언이 된 이상 그런 특성상으로 이제 외부 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지금 소화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브러스컵을 혹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브러스컵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네.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코리아 브러스컵 챔피언십은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닌 브루잉 커피라고 해서 커피와 물만을 가지고 커피를 추출하는 것을 이제 평가받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오픈 서비스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평가받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의무 서비스라고 해서 지정된 콩과 지정된 물을 사용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받는 의무 서비스 라운드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또 기억에 남지만 사실 강릉에서 네. 제가 또 1등을 네, 호명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호명할 수 있어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2023 코리아 브러스컵 챔피언!
블랙솔 커피 김동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2024 브로스컵 챔피언십 영예 챔피언 블랙솔 커피의 김동민 선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브루잉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제 채널에는 꽤 많으실 텐데 브루잉을 내릴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변수가 많잖아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나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변수들이 있겠죠. 뭐 물이나 뭐 분쇄도, 뭐 커피 양이라던가, 혹은 이제 로스팅 포인트들, 내가 건들 수 없는 그런 분쇄도 변수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설정하는 것은 이제 드리퍼의 선택을 먼저 하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드리퍼를 선택할 때 드리퍼에 의해서 향미가 저는 어느 정도는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콘 드리퍼 아니면 플랫 바텀 드리퍼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레이시오 설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율 설정. 네, 아무래도 커피의 농도적인 부분에서 레이시오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커피를 진하게 내릴지 연하게 내릴지에 대한 판단도 서기도 하고, 그 레이시오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변수들을 다 이동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결지어서 변수를 짓다 보면 조금 더 레이시오를 먼저 설정하시고 추출하시다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레시피를 잡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피의 양으로 향미의 인텐시티를 조금 조율하는 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커피 양을 조율하면 레이시오도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패턴이 제가 실제로 의무 서비스에서도 활용하는 패턴이에요. 아무래도 커피를 추출하게 될 때 분쇄도라든가 다른 변수들을 조절하게 되면 조금 커피가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양을 조절하게 되면 내가 이미 고정된 변수를 가지고 내 행동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커피 맛을 조절하기에는 양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시오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내가 내리는 그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두 번째로 내려줄 커피는 콜롬비아 게이샤 워시드 로스피노스 네, 맞습니다. 게이샤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이것도 지금 블랙소울 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나요? 네,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게 몇 클릭 정도일까요? C60 기준으로 55클릭. 혹시 EK 사상 그라인더를 쓴다면 보통 몇 정도 쓰면 될까요? 저는 10에서 11 정도로 쓰면 돼요. 붉은 파우더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커피의 좀 클린함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조금 붉은 파우더 같아요. 물론 그러지 않게 클린함에 비례해서 커피가 너무 맹하지 않게 푸어링을 조절해 주는 게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꽃향기가 엄청나네요. 저도 되게 플로럴하고 특히나 약간 오렌지 뉘앙스의 그런 단맛이 굉장히 좋아서 저도 로스피노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스피노스와 룸브렐을 합친 게 이제 애프터 시카고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매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거죠? 애프터 시카고는 매장에서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필터 린싱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큰가요? 저는 큰 것 같아서 항상 할 때마다 린싱을 하는 편이에요. 온도 예열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필터를 잘 흡착시켜서 추출하는 게 추출을 조금 더 균일성 있게 추출하는 방법이기도 해서 저는 항상 이제 린싱을 합니다. 로스피너스 레시피는 국내 레시피로 추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레시피라 하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사용했던 레시피. 네, 2023년 브로스컵에 사용했던 레시피고요. 블루밍과 1차, 2차는 동일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푸오버, 마지막 차수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테일한 레시피로 치면 이제 블루밍 때 40g, 1차, 2차 50g, 그리고 3차에도 50g을 붓습니다. 블루밍 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블루밍 타임은 30초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이시오는 1대 10.5의 레이시오를 사용합니다. 지금 몇 그램 쓰셨다고 하셨죠? 원래는 18g인데 약간 어네어로빅 뉘앙스가 있는 커피들은 제가 양을 줄여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도 역시 17g의 커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레시피와 월드 레시피의 다른 점은 물량의 차이도 있지만 푸어링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센터 푸어라고 해서 가운데에 작은 원을 그리면서 추출을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월드 레시피에서는 스몰 센터 푸어와 더불어서 푸어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추출도 역시 2분 10초에서 20초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아로마를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르시기 전에 이렇게 스왈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가 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밸런스가 좋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출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바리스타를 근데 어떻게 하다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희 대표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동네 형님이죠. 동네 형님이신데 제가 군대를 가고 이제 그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 저희 지금 현재 대표님은 커피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가를 나갈 때마다 대표님을 찾아갔죠. 친한 형이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저는 되게 멋있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고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나와서 대표님께 대표님 저 커피가 너무 하고 싶은데 커피 좀 알려주세요. 아니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프랜차이즈를 좀 겪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6개월 하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커피를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대표님께서 그래 그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다면 내가 인정한다. 커피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함께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죠. 거의 약간 무슨 무협지 수준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비유하는 삼고초려 와 제가 3번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고초려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지금 커피 경력이 12년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횟수로는 11년 정도 되는 것 같고 대회는 그럼 몇 년? 대회는 제가 1년이 지나고 나자마자 대회를 알게 됐어요. 네, 그게 몇 년도예요? 처음 그게 시작하신 게? 2013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니까 2014년도 대회죠. 그때는 명칭이 네. 다음의 대회를 썼으니까 횟수로는 8년이고 총 6회를 나갔었는데 공백기 제외하면은 꾸준하게 제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대회를 꼭 나가야 되는지 뭐 거기에서 꼭 입상을 해야 되고 우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난 커피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대회를 좀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굉장히 챌린지하는 거를 추천하는 편이고요. 과정 중에서 참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바리스타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는 거여서 굉장히 즐거움도 있고 성장도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 대회 무조건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브로스컵의 매력이 있다면? 브로스컵이요? 굉장히 디테일한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브로스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커피 한 잔으로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일 커피로 승부를 보는 약간 한판 승부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한판 승부를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들고 온 선수들의 시연도 너무 즐거운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무 서비스 라운드라는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대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일단 고민할 시간보다 도전을 먼저 하시는 걸 제일 추천해드립니다. 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좀 진행하게 됐는데 블랙소울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부천에서 5년 정도 됐고요. 언제나 찾아와 주시면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꼭 와주셔서 이 공간과 음료와 디저트를 잘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대한 가능하다면 위치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